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비료, 사료 등 농업주가 강세입니다. 효성 OMB, 조비, 누보, 농우바이오 등이 상승세인데요. 천안 산량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진되며 관련주가 수혜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효성 OMB는 국내 유기질 비료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다양한 고품질 비료를 생산해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실적 개선 기대감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유 에이텍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대유 에이텍 주가가 1,000원을 넘긴 건 한 달 만인데요. 대유 위니아 그룹 계열사인 대유 에이텍은 최근 주주총회를 열고 사업 목적에 태양광 발전업을 추가했습니다. 이는 대유 에이텍이 태양광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되며 긍정적인 투심이 자극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펜 엔터테인먼트가 급등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인기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의 마지막 4편이 공개를 앞두고 기대감을 모으며 제작사 펜 엔터테인먼트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수주의 성향이 강한 중국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가 한국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를 극찬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수입차 관세 예고 여파로 국내 증시에서 현대자동차, 기아 등 자동차 관련주가 이틀 연속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수입산 자동차 및 핵심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방침을 공식화한 데 따른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현재 현대차와 기아는 각각 4% 넘게, 3% 넘게 하락 중입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3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주말을 앞둔 오늘 기운차게 주식 성공백서로 시작해보도록 할 때고요. 오늘 양시장은 모두 크게 하락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83% 하락 중이고요. 코스닥은 1.67%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는 2,600선, 코스닥은 700선이 크게 무너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락하는 종목이 많은 가운데 섹터 살펴보시면요. 잠잠하던 비료, 농업주가 좋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이외에도 우크라이나 재건, 전기차 등이 상승불 켜지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시장인 오늘 같은 시장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전문가님이 꼼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말미에는요, 우리 방송 말미에는요, 대망의 히든 종목까지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성공으로 향하는 지름길 주식 성공백서 시작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 도와주실 전문가님 모셔봐야겠죠? 전석 전문가님을 소개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방송 시작 전에 보니까요. 커뮤니티에서 뉴욕 증시에 대한 분석해 주셨더라고요. 네네. 참 뉴욕 증시도 힘들고 예. 국내에서는 탄핵 심판이 좀 지연되면서 이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도 있고 네. 다음 주에 좀 대형 이벤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도 기다리고 있어서인지 오늘 시장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네. 오늘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그놈의 트럼프 때문에 정말 국내 주식 투자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피곤하시죠. 그죠? 저도 굉장히 피곤합니다. 이게 이 외국인 투자자들하고 우리나라 투자자들, 특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그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해요. 그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싫어하냐면은 이거 그들도 알 겁니다. 뻔히 올라갈 거 아는 종목도 일단 그 불확실성 때문에 대규모로 매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뭐냐면은 이 트럼프에 의한 이 불확실성이 초기 국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점점 이게 이제 초기 국면에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과정에 지금 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어차피 좀
격화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이런 그런 변수들이 상수화되어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때 되면 아마 이 트럼프에 대한 이런 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상수화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 2022년도 2월 달인가요? 그때쯤에 아마 1월 달인가 2월 달인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때 한번 세계 뭐 곡물 가격이라든가 에너지 오일 가격 급등락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외국인들이 굉장히 뭐랄까 이제 변동 그 불확실성이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은 또 불확실성이 아니라 어떻게 상수화되어 가면서 이제 안정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트럼프가 주는 이런 불확실성을 조금 이제 좀 감내를 해야 되는 그런 좀 숙제에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기존의 자동차주 잘 갔다가 정의선 회장이 미국에다가 31조를 투자한다고 했었는데 그걸로 반짝했다가 그 다음날 바로 25% 관세를 때려버리니까 자동차주들이 지금 내려가고 있고 반도체도 이제 마찬가지로 어저께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2% 이상 하락하면서 반도체 주식도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제가 수급을 통해서 보여드리면은 저희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그 전기전자 업종하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 업종하고 운송 장비 부품 주들을 각각 전기전자는 약 3,900억 정도, 그다음에 운송 장비 부품은 약 5,200억 정도 순매수를 했었어요. 이게 어제까지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이제 오늘로 바꿔 보면은 오늘을 보면은 어제까지는 3,900억이었던 게 지금은 1,600억으로 줄어들고 운송 장비도 5,000억이 넘었던 게 지금 4,000억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지금 이제 나타난 거죠. 이런 불확실성에 그들 나름대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자, 한번 이제 장중 집계를 좀 보면은요.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계들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도를 하고 있는데 약 1,000억 원어치 지금 매도한 게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도 보시면은 약 500억 정도 지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보다 좀 상대적으로 덜 매도세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기아나 현대차도 각각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쌍끌이 이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식 투자자 여러분들 제일 궁금한 건 그거예요. 그러면 언제쯤 이제 시장이 안정화될 거냐라는 게 가장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제가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제 보시면은 그때 제가 환율 얘기를 하면서 지수의 하락은 그렇게 크지 않고 한 이때쯤에서는 반등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환율하고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트럼프 때문에 열받죠? 저도 열받아요. 자, 여기 환율이 이때가 최고점일 때가 1,486.7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환율하고 주가는 반대로 간다고 그랬죠. 자, 그때 이제 바닥이 어디였냐면 여기였습니다. 요쯤이었습니다. 이쯤이었는데 이때가 이제 코스피 기준은 2,400이 그때 저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이번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환율이 이번에 1,486.7을 넘을 것인가 안 넘을 것인가. 우리는 이것부터 좀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넘을 것인가 안 넘을 것인가. 자, 만약에 이제 넘지 않는다면 지지선은 어디쯤에 설정이 되냐면은 첫 번째는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 근데 여기 2,450 정도가 될 수가 있고요. 그보다 위가 어디면 이쯤입니다. 이쯤이에요. 2,500이 아마 지지선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환율이 1,486.75를 넘지 않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뭐 여러 가지 그 이유는 있지만 가장 이런 트럼프에 대한 이런 그 불확실성은 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떻게 상수화되면서 1,486.7 그러니까 이거 정고점을 넘다 하더라도 변수가 아닌데 상수로 그러니까 뭐랄까 익숙한 공포는 공포가 아니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좀 이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그런 이제 변동성은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 2,500 정도 이쯤에만 언저리가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반등이 나왔었을 적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기존의 그 모멘텀이 살아있는 거 보면 전기전자 쪽은 계속 살아있거든요. 전기전자 쪽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동차는 잠깐 반짝했던 거예요. 31조를 투자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어제 이제 관세 보복으로부터 이제 현대차가 좀 피하나 보다 그랬는데 바로 25%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보다는 그래도 전기전자 업종 쪽에다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지켜보시다가 한 2,500 정도 부근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온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온지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전기전자 업종,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로 들어올 것이라고 봐요. 예. 그러면 이제 시장은 좀 강하게 이제 탄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번엔 코스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다시 코스닥도 이제 똑같은 논리로 좀 우리가 분석을 하면은, 근데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좀 더 상태가 안 좋죠. 왜 상태가 안 좋냐면은 환율이 고점이었었을 적에 이렇게 환율이 고점이잖아요. 1486.7인데 환율이 고점이 외국인들은 환차익도 보고 시세 차익도 누리기 위해서 대형주 위주로 매수를 해요. 항상 대형주 위주로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주식을 사거든요. 이번에 환율이 또 1480원대로 가게 된다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사는 게 유리하죠. 왜? 그냥 삼성전자가 안 움직여도 삼성전자 같이 시가총액이 큰 주식을 사갖고 환율을 떨어뜨리면 환차 이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논리로 아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IT 전기전자 업종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근데 코스닥은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죠. 시가총액이 큰 게 없고 외국인들이 선호할 만한 종목이 없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차트가 이렇게 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하락의 폭이 조금 더 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때 환율이 1,486원일 때 바닥이었던 게 이제 여기 이쯤이었습니다. 이쯤이었거든요. 자, 이쯤에서 이때가 660이에요. 660. 자, 이제 환율은 1,486 안 넘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아마 추가로 하락을 하는데 이 언저리까지 올 것 같은데 이 언저리 부분에서 또 이렇게 반등을 하겠죠. 예, 이거 반등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래도 이런 불확실성 속에 여러분들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고 향후 이제 반등이 온다면은 시장을 코스닥, 코스피 중에서 코스피 쪽으로 좀 자산 배분을 그쪽으로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환율이 이렇게 뭐 올라가게 되면은 환율에 또 뭐 1,480원대까지 찍는다 그러면 또 외국인들은 전기전자 업종을 매수를 하려고 들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환율이 1,480원인데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안 움직여도 이게 환율이 1,450원대만 내려와도 플러스 30원 환차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그 전략은 환율의 고점일 때 어떻게 보면 정해진 루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코스닥하고 코스피 지수를 봤었을 적에 좀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코스닥은 지금 61선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한번 코스피 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보시면은 지금 다른 것은 다 이제 제가 지우고 60이라고 21선만 놓고 이게 비교를 하면은 지금 이제 아래가 이제 코스피인데요. 코스피는 아직 지금 어디 61선 위에 이제 존재하고 있죠. 버티고 있잖아요. 근데 코스닥은 이미 61선 밑으로 진적이 내려왔고, 그러면 향후에 가던 놈이 더 갈 확률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시장의 그 자산 배분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에다가 하시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만약에 코스닥 쪽에다가 하신다면은 좀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 많이 빠진 거 있어요. 지금 이제 바닥에서 막 시작하는 것들 좀 그런 것 좀 위주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 반도체 주식들이 바닥에서 시작하죠. 그러면은 하나의 그 정확한 지표가 될 수 있는 거는 많이 빠졌는데 거래량이 막 미친 듯이 솟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종목 좀 위주로 좀 중장기적으로 포트를 끌고 가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고, 난 잘 모르겠어. 그냥 하나 모르겠어. 종목 하나 찝어줘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코덱스 레버리지 하시면 돼요. 그냥 코덱스 레버리지 좀 내려오면은 61선 그때 사셨다가 또 이제 좀 갖고 계시면은 수익이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 조종을 이 트럼프가 준 불확실성으로 인한 조정을 코덱스 레버리지라든가 아니면 지수 관련, 인덱스 관련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좋은 기회로 활용하시면 반드시 수익을 나는 그런 장이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또 개별 종목에 물려 계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과 코스피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렸죠.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변수가 참 많이 작용하고 있는 오늘 시장인데요. 조금 전 속보 자막으로 전해드린 것처럼 경북의 산불도 94% 정도 진화됐다고 하는데 더 큰 피해 없이 얼른 좋은 날 오길 바라겠고요. 또 우리 주식시장의 불확실성도 하루빨리 제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든든한 전석 전문가님의 분석은요. 하단에 있는 커뮤니티에서 매일매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 성공 백서 제1장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1장 테마의 발견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는 정말 수많은 이슈들이 쏟아져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 장에서 바로 공략해 볼 수 있는 테마와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정말 이렇게 난이도 높고 어려운 시장에서 믿을 건 바로 좀 전문가님 아닌가 싶기도 하고 실적 좀 믿어봐야 되잖아요. 네. 좀 실적 강한 관련 이런 키워드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게 저를 믿는다고 하시니까 갑자기 말문이 막히고 가슴이 콩콩콩 뛰는 게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네요. 아무튼 믿음에 부합하는 그런 종목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라는 건데요. 일단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 이제 보시면은 일단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지수와는 상관없이 그냥 나홀로 마이웨이 내 갈 길을 간다는 그런 차트입니다. 일단 요 메리츠 지주의 그런 펀더멘탈에 대한 분석을 하기 전에 잠깐 좀 재무 분석을 좀 이걸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재무 분석을 좀 하고 기본적 분석을 좀 하고 여러분께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을 보면 볼수록 야, 이 종목 앞으로 올라가겠구나라는 생각을 드실 텐데 여러분들을 제가 이제 좀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게 종목이 올라갈 건지 좀 설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퍼랑 이제 ROE 중심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위에 잘려서 안 보이시는데요. 지금 잘려서 안 보이시는데 지금 잠시만요. 그렇죠. 이 연간으로 보고 연간으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게 연간으로 봤었을 적에 이 파랗게 지금 이제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 이제 2025년 이제 예상치입니다. 예상치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면은 지금 회사 이제 유보율이라든가 ROE 갖고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ROE 보시면은 자, 여기 ROE를 보시면은 요 라인이 ROE죠. 이제 요 라인이 ROE인데 요 라인 이제 SNS텍이네요. 죄송합니다. 아까 이거 믿는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정신 메리츠 금융지주로 설명드렸습니다. 자, 메리츠 금융지주로 설명드리면 이게 굉장히 좀 놀라워요. 어떤 부분이 놀라우냐면은 자기 자본 이익률이 28%가 나옵니다. 자기 자본율이 28%가 나오거든요. 자, 28%는 뭐냐면 자기 자본율이 28%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세상에 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내 돈, 남의 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돈 갖고 수익을 내는 게 얼마만큼 이익을 내냐고 보는 게 이제 ROE인데 그리고 남의 돈까지 차입을 해서 수익 얼마만큼 내는 지표가 이제 ROA인데 일단 그 RO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다르지만 ROE가 지금 28% 정도 나옵니다. ROA는 한 2%가 나오고 근데 일단은 ROE가 지금 28% 성장 수익을 많이 내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좀 저평가돼 있죠. 이제 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보시면은 5.65입니다. 5.65. 약간 금융업은 조금 다르게 좀 계산해야 되지만 일단 자기 자본 이익률이 28%고 퍼가 5점밖에 안 된다는 게 굉장히 좀 저평가돼 있고 향후에 이 종목에 대한 상장성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개런티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메리츠 금융지주 차트를 보고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고 퍼가 좀 낮으니까 밸류업 프로그램 정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밸류업 그런 프로그램에도 지금 되게 적합한 종목이고 굉장히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정책적으로 좀 탄력을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올라갈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일단은 자사주 소각을 계속해서 꾸준히 한다는 게 그래서 기업 가치를 제고시킨다는 게 아마 저는 굉장히 좀 이 메리츠 금융지주가 갖고 있는 장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향후 이제 금리가 인하를 하게 되면은 기존에 갖고 있던 그 고가의 채권에 대한 게 마진도 늘어나기 때문에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좀 상승이 일어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보험이라든가 자산운용 이쪽에서도 계열사들이 지금 착실하게 좀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좀 분석을 좀 차트를 좀 분석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저점을 계속 올리고 있죠. 이 모든 것들 다 고려한 것들이 지금 차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점을 이렇게 올려가면서 가고 있다는 거. 수급을 좀 한번 볼까요? 수급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수급도 보면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수급들이 몰리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아니면은 자기 자본 이익률, 그다음에 낮은 퍼,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들이 지금 이게 차트 안에서 녹아져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 향후 메리츠 금융지주는 어떻게 전개가 될 건가 이제 보면은 제가 왜
AB 파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엘리어트 파동 포기하신 분들은 꼭 공부하시라는. 그러니까 상승하는 주식은 상승의 길이가 길고 조정이 짧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상승의 길이, 그러니까 우리가 추세를 볼 때 뭘 봐야 되냐면은 21선을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21선의 그 상승 변곡점 여기랑 그다음에 여기랑 봤었을 적에 자 상승의 길이가 길죠. 상승 요 마디 길이가 길고요. 요 마디가 짧죠. 그래서 이제 AB 파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1선 AB 파동이 있는데 21선 AB 파동이 횡으로 만들어졌고 종으로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A, 그다음에 여기가 조정이 짧죠. B. 횡으로도 압도적으로 작죠. 그래서 이제 이런 펀드멘털과 기업이 가지고 있는 수급이 이제 앞으로 메리츠 금융지주를 이제 끌어올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지금 월봉으로 보면 계속 올랐거든요. 이 월봉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이런 추세적인 상승은 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프로 투자자는 약간 정별의 주식을 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맞는데 메리츠 금융주권 이제 차트를 길게 놓고 보면은 재미는 없어요. 재미는 뭐가 재미가 없냐면은 그냥 뭐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것 같고 그런데 어느 날 보면은 이때가 이제 올해 초입니다. 이때가 이제 작년 초인데 어느 날 보면은 이 주식이 7만 원이었던 게 어느 날 보면은 연말에 가보면은 이 주식이 막 10만 원이 돼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배율을 잘 가는 종목이 가다가 약간 좀 가격 조정도 있고 기간 조정도 같지만 어느새 또 고개를 돌려보면 저만큼 위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메리츠 금융지주는 우리 서울경제TV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매수를 하지 않더라도 좀 관심용으로 보고 있다가 진짜 연말에 어느 정도가 되었는지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왜 한 500원짜리 1000원짜리가 파닥파닥 뛰는 거 있잖아요. 밑에서 갑자기 훅 올라가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이게 정비열로 이렇게 좀 계속 저점을 높여서 올라가는 것들 있잖아요. 좀 그런 종목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메리츠 금융지주가 좀 연말까지 가지고 가면 수익 좀 날 수 있을 것 같고 뭐 초보 투자자분들이 주식하기 좋은 종목이라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하루를 대표적인 키워드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테마, 이 금융지주에서는 메리츠 금융지주 집중해 주셨는데요. 기업 가치도 실적도 수급까지도 정말 연말까지 기대되는 종목이니까 꼭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다음 키워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요즘 뭐 관세 무풍지대 또 중국에서 좀 규제 완화도 되는 것도 기대되며 엔터주가 오늘 잘 올라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싹 종목들 봤는데 예전에 히든 종목으로 짚어주셨던 종목도 오늘 엄청 오르고 있더라고요. 관련해서 어떤 키워드 만나보면 좋을까요? 어저께 제가 이제 방송 나와서 수급에 대해서 정리를 드렸었는데 코스피, 코스닥은 특히 이제 코스피 쪽은 전기전자 업종하고 그 다음에 운수창고 업종 이쪽으로 몰렸고 코스닥은 뚜렷하게 돈이 몰리는 흔적이 없었는데 몰렸던 게 어디냐면은 바로 엔터 쪽에 몰렸죠. 그래서 뭐 SM이라든가 아니면 JYP 엔터 그쪽으로 좀 돈이 좀 몰리는 거 확인을 했었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제 그거에 관련된 이제 플랫폼을 하는 그런 회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제 종목은 DOU라는 종목입니다. DOU는 처음에 이제 기업의 스타트는 뭐냐면은 이제 채팅 앱으로 시작됐습니다. 아이돌하고 이제 채팅을 할 수 있는 메시지 앱으로 이렇게 출발한 회사입니다. 출발했지만 이제 처음에는 SM 소속 아티스트로 출발했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점차 이제 K-팝이 이제 막 늘어나면서 이제 하나 이제 비즈니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버블이라는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팬들과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커다란 비즈니스 발전을 했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관세로부터 좀 자유롭고 그죠? 그다음에 K-팝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DOU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이 DOU가 이제 SM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 쪽으로도 이제 진출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현지의 세 팀을 섭외를 해가지고 이제 향후로 이제 플랫폼 서비스를 할 예정이고요. 근데 솔직히 이 아티스트라고 그 팬들하고 아티스트가 직접 시간에서 이제 그 채팅이라든가 소통하기 힘들죠. 그래갖고 지금 이제 AI 뭐 챗봇을 개발해가지고 지금 서비스를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저 버블이라는 플랫폼에다가 AI까지 이제 확대를 하게 되면은 실제 이제 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자기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랑 채팅하는 그런 기분을 들 것 같기 때문에 좀 더 이 건으로 해서 굉장히 좀 시장이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 성장 확대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 DOU가 지금의 굉장히
불확실성, 트럼프가 주는 불확실성에서 좀 피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돼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집비를 한번 볼까요? 매집비를 보시면은 제가 1월 10일서부터 3월 27일까지 매집비를 구했는데 노무라와 다이와 증권에서 지금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어요.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노무라하고 다이와 증권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특정 창구에서 160억 매수했습니다. 특정 창구에서 약 160억을 매수를 했는데 그 특정 창구가 바로 어디냐? 노무라와 다이와 증권입니다. 그래서 일본계 증권사에서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차트를 보면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DOU 보시면은요. 자, 요것도 좀 차트를 보서 말씀드리면은 이 전형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그런 차트의 이제 모습이긴 합니다. 이 DOU가 일단은 이제 거래량이 작년 이제 그 10월달에 거래량이 막 폭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그 거래량이 쏟아졌던 그 종가 부분을 훼손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작년에 이 대량 거래가 어디서 이제 터졌었냐면 여기서 터진 겁니다. 이날 있잖아. 이날 종가가 대충 여기랑 여기거든요. 그 평균가를 대충 잡으면 여기입니다. 여기를 쭉 선 하나 보면요. 자, 여기를 훼손하지 않고 이제 올라가고 있죠. 훼손하지 않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이제 그 매집봉으로 만약에 매집봉은 그 매집봉이 나오기 전에 전저점을 훼손 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때 이제 매집봉이 한번 떴습니다. 이때 매집봉이 뜨고 매집봉이 뜨기 전에 저점을 여기로 봐도 되고요. 여기서는 어디로 보면 좋겠냐면 아래 꼬리 여기를 잡아도 되는데 여기를 지금 빼지 않고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러면은 나는 매집봉이 뭔지 모르겠어. 그냥 전반적인 흐름을 좀 알려줘라고 하신다면은 제가 이제 항상 드린 말씀인데 대한민국의 모든 주식은 어느 자리에서 살아? 쌍바닥에서 살아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쌍바닥에서 이제 사는 건데, 자, 쌍바닥에서 사는 겁니다. 이런 쌍바닥에서 사는 건데 지금 쌍바닥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런 쌍바닥에 살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쌍바닥의 모습이 여기 나왔다는 거죠. 여기 한번 고기를 이제 제가 확대를 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것도 이제 4개의 짝대기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4개의 짝대기. 어떻게 4개의 짝대기로 해결되면은 자, 여기 A. 자, 상승하는 주식은 상승의 길이가 길고 조정이 짧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A. 여기 A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B입니다. 근데 이제 상승 변곡점이 21선 상승 변곡점이 나오기 전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집봉, 거래량 실린 양봉 하나만 뜨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거래량 실린 양봉이 뜨고 여기 이제 거래량 양봉이 뜨면은 향후 이제 21선 어떻게 되냐면은 이 꺾입니다. 이렇게 우측으로 방향을 딱 전환하게 돼요. 그러면서 21선 쌍바닥에 사는 게 되는 거예요. 21선 쌍바닥 이렇게 21선 쌍바닥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나고 나서 아니면 저기서 샀어야 되는 건데 되게 안전한 자리인데 아니면 책으로 엄청 많이 공부하고 했던 그 21선 쌍바닥 자리가 지금 만들어지기 이제 초입이라는 겁니다. 초입이라는 거고 저는 이제 봤을 때 계속해서 이런 관세로서부터 이제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투자처는 좀 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디올 같이 이제 그 플랫폼 같은 회사들은 그다지 처음에는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 놓으면은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때는 좀 들어가지만 이후 하나 좀 만들어 놓으면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좀 그 팬들이 유입이 될 거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디오에는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종목을 또 월봉을 좀 봐드릴게요. 월봉. 항상 이제 월봉을 봐야죠. 월봉 같은 경우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 가장 많이 터졌던 종가 있죠. 종가 위에서 지금 다시 반등하고 있죠.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디오는 그래서 지금 이제 추세도 괜찮고 실적도 괜찮고 수급도 좋은 추실수 3박자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SM에 이제 그러니까 편입이 돼서 SM에 또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향후 전망은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엔터 안에서요. DOU 만나봤습니다. 아티스트와 소통의 새로운 창구가 되고 있는 기업인데요. 트럼프로부터 불확실성을 줄여나갈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키워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어제도 이 반도체 붐이 오긴 왔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제는 좀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대형주 위주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또 중소형주 위주로 어떤 종목 관심 가지면 좋을까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SNS 스택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SNS 스택은 뭐냐면 이제 반도체에 쓰이는 블랭크 마스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그 마스크 위에다가 이제
레이저를 쏘면은 이제 거기다 회로관이 만들어지는 그런 공정에 있는 장비 업체입니다. 그랬을 때 SNS텍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차트에서 지금 바닥에서부터 좀 올라가고 좀 수급도 괜찮고 향후 이제 성장성도 괜찮은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다가 찾은 종목인데요. 이건 바로 좀 재무 기본적 분석도 좀 같이 보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NS텍 보시면은 전체로 보시면은 그 올해 연간 실적으로 볼게요.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서는 지금 연간 실적이 지금 컨센서스가 제시가 안 되고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유보율이 2,000%가 넘죠. 2,000%가 넘는 얘기는 뭐냐면은 과거에 돈을 되게 잘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잘 벌고 이 돈으로 향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ROE가 현재 이거는 13%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ROE가 13% 이상 나온다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좀 중장기적으로 괜찮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걸 투자를 할 때 최소한 시중금리 2배 이상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시중금리가 만약에 5%다, 4%라고 했었을 적에는 한 2배, 8에서 한 12% 정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SNS텍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꾸준하게 그런 ROE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요 이제 고객사는 SK 하이닉스와 이제 그 삼성전자고요. 자, SNS텍 오늘 좀 반도체 업종이라 가지고 조금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지금 같이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월봉에서 이제 바라봤을 때는 자, 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었던 데는 뭐냐면은 자, 21선 그죠? 월봉상에서 지금 전저점을 좀 지지하고 이제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가격적인 메리트도 굉장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보시면은 여기 있네요. 수급을 보시면 지금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이 지금 쌍끌이 지금 매집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지난 한 달간 매수를 봤었을 적에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수급을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이 매수를 하는 것들을 보시면 차트에서 이거 좀 우리 서울경제 시청자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게 아까 보셨던 건 지난 한 달간인데, 그러니까 2월 28일서부터 3월 28일까지인데 이 수급이 이 거래량이라는 개념이 있고 수급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근데 수급은 뭐냐면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의 그 매수 현황을 수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이 이제 텅 비어 있는 건 그냥 말대로 거래량입니다. 그냥 개인 투자자끼리가 사고 팔았던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가장 좋은 건 뭐냐면은 그건 다 아시죠? 거래량이 많이 올라와요. 즉 관심이 많아야 주가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거래량 안에 수급이 붙어 있으면 더 신뢰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주식을 하실 때 어떤 기준을 삼으실 때 이 거래량 안에 수급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좀 보시기 바라고요. 자, SNS텍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실적이 올해보다는 한 20% 이상 좀 그러니까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라는 얘기 아니죠. 이제 2024년 대비 2025년도 실적이 20%좀 올라갈 것 같고요. 지금 어저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하락하다 보니까 관련 반도체 업종들이 다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자, 제가 이제 좋은 주식은 뭐라고 그랬죠? 61선 우상향, 21선 우상향, 그다음에 전저점에서 반등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자, 그러면은 해당 종목도 61선 업황이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고, 지금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매수세가 꾸준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아니면 여기 이 언저리 때 아마 가격적으로 보면은 한 28,000원에서 3만 원대 지금 매수가 들어오면 어떤 게 나오냐면은 30선 위로 올라가면서 양봉이 나올 거예요. 이게 양봉이 나올 겁니다. 이 양봉을 보고 이제 좀 매수를 하시면은 손절선은 만약에 반등했을 때 손절선은 요점 한 22,800원이나 좀 위에 한 29,000원 정도의 손절선을 잡고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업종들이 향후 이제 좋아지면은 그 밑에 있던 밸류체인 업종들도 이제 따라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을 적에 만약에 코스피를 만약에 아니라 코스닥을 한다 그러면은 바닥으로부터 조금 거래량이 올라오든가 아니면 수급이 좀 붙어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SNS텍은 제가 봤을 때는 바닥으로부터 지금 수급이 지금과 거래량이 쏟아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SNS텍 짚어주셨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괜찮은 반도체 종목이고요. 실적도 기대되는 종목이니까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시장인 만큼 정말 안전적인 전략으로 아낌없이 알려주신 전석 전문가님인데요. 전문가님의 주도주를 매일매일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테마와 종목은 어떤 게 있었는지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제2장 성공투자백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뽑아본 종목들은 과연 어떻게 뽑아오셨는지 전문가님의 시각을 배울 수 있는 명품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기법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전문가님, 어제 강의 들어보니까 제가 왜 물리는지 알 것 같습니다. 계속 뭐 이제 서장훈, 최용만만 보다가 김연경 나오겠지 이런 기대감에 조금 제가 갔던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어떤 기법으로 이렇게 물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 이제 그거와 관련돼서 어저께는 시간이 짧아가지고 제가 이제 하다가 말았는데 오늘 마저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한테 이제 주어진 시간 내에 좀 많이 좀 설명을 드리고 우리 서울경제 TV 시청자 여러분들이 향후에 이제 그걸 좀 물리지 않도록 좀 제가 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저께 이제 A급 상투거래량, B급 상투거래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A급 상투거래량이냐 B급 상투거래량을 판단하는 방법은 뭐다? 상장 주식수와 유통 주식수를 보고 판단하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 보시면은 유통 주식수가 만약에 당일 터진 거래량이 유통 주식수보다 많다면 B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통 주식수가 1,000만 주인데 2천만 주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당일 거래량이 2,500만 주가 터졌어요. 당일.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B급 거래량입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상장 지수가 만약에 3,500만 주입니다. 그러면 상장 지수가 3,500만 주인데 당일 거래량이 만약에 4천만 주가 터졌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A급 상투 거래량이라는 얘기 지금 분명히 도망 다니셔야 됩니다. 이런 주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런 거래량이 오전에 터졌으면 더 위험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주로 이제 주식이 많이 이제 거래가 되는 시간이 뭐냐면 오전 9시서부터서 11시까지 이 시간대에 가장 많은 거래가 활발하잖아요. 이렇게 거래가 활발할 때 이미 유통 주식수를 넘어가거나 상장 주식수를 넘어가면은 해당 종목은 이미 오전에 다 누군가 해먹고 도망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좀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저기 보여드렸죠. 그럼 좀 이따 이제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럼 일봉에서 이렇게 이쁘게 2천 상장 주식수, 유통 주식수 넘게 나올 수도 있는데 또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일봉상에서는 유통 주식수가 저기 2천만 그러니까 유통 주식수가 2천만 주인데 일봉상에서 당일 뭐 1,500만 주가 터지고 뭐 700만 주가 터지고 막 1,000만 주 터지고 이렇게 유통 주식수는 2천만 주는 넘지 않았지만 뭐 1,500만 주, 700만 주, 1,000만 주 이렇게 좀 자잘하게 이제 터지는 거래량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투 거래량이 아닌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공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건 그냥 외우시고 쓰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여기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자 상장 주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일 거래량이 상장 주식수 상장 주식수의 2배가 넘어가면은 상투 거래량이에요. 상장 주식의 2배. 어디서? 주봉에서. 주봉에서. 예를 들어서 상장 주식수가 만약에 5천만 주입니다. 상장 주식수가 5천만 주인데 주봉상에서 예를 들어서 막 1억 주가 터졌습니다. 1억 주. 1억 주가 터지면 이거는 상투 거래량이에요. 이거는 그 주에 다 해먹고 날아간 겁니다. 해먹고 도망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당 주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되는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바로 이제 이런 경우죠. 어저께 이제 설명하다가 제가 이제 한 건데 이 A하고 B하고 처음에는 이제 A, B, C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A하고 B하고 서로 물량을 주거니 받거니예요. 근데 호가창에 보시면은 뭐 1111111 뭐 4444 이렇게 본 적 있죠. 그러면서 어떤 뭔가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게끔 보여요. 그래서 그때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넘으면 이 개인 투자자한테 떠넘기는 겁니다.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났어. 그럼 다시 이제 B하고 C하고 막 물량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개인 투자가 또 달려들면은 물량을 떠넘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전거래가 일어나고 거래가 폭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상투 거래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일 거래량이 상투 거래량보다 많이 나오면은 그거는 고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빨리 의사결정을 하셔야 돼요. 저기 매도하고 수익을 챙기던가 아니면은 기도를 하든가 두 개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바닥으로부터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래서 10,000원인데 10,000원에서 20,000원, 20,000원에서 30,000원, 30,000원에서 뭐 40,000원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투 거래량의 공식에 그 조건에 부합이 되면은 고점의 확률이 점점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투 거래액이 나왔어. 그러면 여기가 고점의 확률이 80%, 상투 거래액 나왔는데 여기면 90, 여기는 10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럼 대부분 물리는 게 저렇게 하면 물리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최영만 서장훈 얘기했는데 길 가다가 우리가 최영만을 만났습니다. 2m 넘는 사람. 그러면은 또 서장훈 만날 확률을 기대되는데 그 되게 오래라는 거죠. 굉장히 이제 좀 오랫동안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요 준비된 자료 좀 말씀 좀 드리면, 제가 복습이에요. 어저께 펜엔터테인먼트 어저께 기억나시죠? 2,700만 주인데 상장 주식수는 2,700만 주 미치라고 했죠. 그 위에 빠졌다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휴스틸도 보시면 이때가 4,800만 주인데 상장 주식수는 이거보다 작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빠졌다고 말씀드렸고. 자, 이제 3부 토건입니다. 이제 3부 토건인데 이 3부 토건에 관한 주식을 보면은 잠깐 자료를 좀 보고 좀 말씀 좀 드릴게요. 3부 토건 제가 상장 주식을 제가 조사한 게 있어가지고, 자, 여기 있네요. 3부 토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터진 거래량이 얼마냐면 2억 9천만 주랑 6억 2천만 주가 터졌어요, 여러분들. 이날하고 이날 터졌는데 3부 토건의 상장 주수가 얼마냐면요, 여러분들. 상장 주수가 2억 9천만 주입니다. 2억 2,900만 주. 상장 주수가 2억 2,900만 주 정도가 돼요. 응? 그러면은 몇 배가 터졌습니까? 주봉상에서 2배 이상 터졌죠. 응?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거니 받거니 그런 거래량이 터진 거예요, 여기서. 그다음에 거래량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세력들이 개입을 안 하니까 거래량은 줄어들면서 거래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무특원에 보여오신 분들은 좀 힘든 시절을 좀 보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나 더 볼게요. 빅텍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텍도 보시면은 이게 2억 1천만 주가 터졌습니다. 2억 1천만 주. 2억 1천만 주가 면 이때가 2억 1천만 주가 터진 거예요. 이때가 2억 1천만 주가 터진 겁니다. 근데 상장 주식수가 얼마냐면요, 2,865만 주가 상장 주식수예요. 상장 주식수에 몇 배가 터졌습니까? 9배에서 8배 터졌죠. 그죠? 거래량이 뚝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은 이 빅텍을 어떻게든 팔아 먹으려고 누군가 작업을 하고 더 이상 이제 작업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세력의 간섭이 작아지니까 거래량이 뚝 떨어지면서 주가는 하락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그 주봉상에서 어떤 게 변동성이 막 커가지고 거래량 폭발한다 그러면은 일봉상에서 상투 거래량을 체크하셔야 되고 주봉상에서도 상투 거래량을 체크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주봉상에서 캔들이 만들어지는 게 언제입니까?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어느 정도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목요일날 금요일날 반드시 여러분들 어떤 변동성 올라타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상장 주식수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데스 컴바인 보시면은 이거 1억 4천만 주가 터졌어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은 1억 4천만 주가 터졌고 이때 6천만 주가 터졌습니다. 스타트는 어디서 했냐면 약간 1,200원대에서 시작했어요. 1,200원대. 1,200원대에서 시작해가지고 2,100원대인데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워낙 무식하게 터진 거예요. 어떻게? 상장 주수는 약 3,780만 주 정도가 되는데 1억 4천만 주가 터지면 몇 배가 터진 겁니까? 4배, 5배, 5배까지는 안 와도 한 4배 정도 이상 터졌잖아요. 5배까지도 볼 수도 있겠네요. 4배 조금 안 되게 터졌겠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누군가 그래서 무언가 작업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팔아먹고 그다음부터 거래량이 뚝 떨어진 걸로 봐서는 어때요, 여러분들? 더 이상 이 해당 종목에 세력이 개입을 안 한다는 거겠죠. 그럼 이때라도 좀 매도를 하고 나오셔야 돼요. 만약 들고 계시면 이때까지 고생하는 겁니다. 예. 본전 올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그 주식을 하실 때 있잖아요. 거래 막 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거기서부터 보세요. 발행 주식수는 얼마야? 상장 주식수는 얼마야? 유통 주식수는 얼마야? 물어보시고 바닥부터 얼마만큼 상승했는지 판단이 안 된다면 주봉을 보시고 발행 주식수랑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행 주식수 2배 이상 나오면은요, 예, 여러분들 그 잘못 물리면은 고생 엄청나게 하십니다. 네. 네, 오늘은 A급 상투 거래량, B급 상투 거래량 기법 만나봤습니다. 당일 거래량이 상장 주식 수의 2배보다 클 때가 바로 상투 거래량이었는데요. 세력에게 지지 않는 비법이니까 꼭 암기하시고요. 이어지는 주식 성공백서 제3장에서는요. 대망의 히든 종목이 공개됩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지 끝까지 기다려주시고요. 매일 전석 전문가님과 함께하시면 이렇게 확실한 노하우까지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전석 전문가님과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제3장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혼란스러운 우리 시장이지만요.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히든 종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일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3월도 이제 마지막인데요. 예. 이제 다가올 봄꽃들처럼 좀 기분 좋은 종목 오늘 한 가지 알려주시죠. 예, 제가 이제 기분 좋은 정보 좀 알려드릴 텐데요. 그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뭘 궁금해하시는? 야, 매집비가 도대체 뭐냐라는 걸 되게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매집비가 뭔지 잠깐 이제 소개를 하고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어떤 데이터를 매집비를 구하는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SNS대 같은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증권사에서도 보면은 신한투자증권에서 보면은 어떤 종목에서 매수하고 이제 매도하는 게 있죠. 그다음에 NH투자증권에서도 보면은 어떤 종목에서 매수하고 매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수에서 매도를 빼면은 이제 순매수가 나오는 거예요. 순매수. 그러니까 매수가 매도가 나면 플러스로 잡혀가고 순매수가 잡히는 거고요. 또 매수하고 매도를 뺐었을 적에 매도가 많아지면은 마이너스에서 순매도가 잡히는 거예요. 순매도가 잡히는 건데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에서 제가 이제 의미 있는 그 데이터를 갖고 오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매도와 매수를 이제 체크하는 거거든요. 요걸 좀 한번 해보고 싶었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제가 이제 갖고 온 종목에 해당 종목에 보면은 저렇게 순매수가 대신증권에서 51만 주 정도가 잡혔고, 그다음에 세력의 매수 금액은 약 그쪽에서 한 28억 정도가 이제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 말씀드리면은 또 월봉상에서 보시면 역시 이제 바닥에서 시작하는 종목이고요. 제가 이제 매집비를 구했던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이제 매집비는 전일 것까지 구해지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제가 항상 여러분께 강조드리는 거 있죠. 이제 거래량이 늘어야 됩니다. 거래량이 늘고 61선이 우상향이 됩니다. 우상향. 21선이 우상향이 되는데 저점을 높여야 됩니다. 이게 저점을 막 이렇게 높여야 되거든요. 지금 저점을 높이면서 오늘 시장이 이제 폭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종목은 이제 낙폭이 좀 작고 지금 탄탄하게 지금 좀 가격 방어를 하는 모습입니다.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 제가 이제 그 커뮤니티에다가 이제 방송이 끝나고 이제 올릴 예정이고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실 때 가장 우선시해야 될 거는 일단 낙폭과대된 것도 중에서 월봉상에 낙폭과대된 것 중에서 지금 이제 정비율로 초기로 돌아선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얼마 안 된 종목, 얼마 안 돼서 정비율로 된 것들. 그러니까 뭐 효성중공업이라는 그런 것들은 이미 정비율로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니까 공비도 타깃이 될 수 있고. 이제 막 정별로 정리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 중에서 좀 매수를 하시면 수익이 날 것 같고요. 뭐 매집비도 굉장히 높게 나왔고 여러모로 업황도 괜찮고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커뮤니티에서 좀 자세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우리 시장 크게 하락해 주는데도 오늘 잘 버텨주고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정배열이라니 누구보다 빨리 진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 커뮤니티에서 어떤 종목인지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전문가님은 보내드리도록 할 테고요.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주식 성공 백서 만나보겠습니다. 제1장 성공 종목에서는 메리츠 금융지주, 디어요, SNS텍 만나봤습니다. 다음으로 제2장 성공 투자 백서에서는 자산을 지키는 상투 거래량 분석 만나봤고요.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은 인구 동향에 반응하는 테마주였습니다. 네, 오늘의 주식 성공 백서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전석 전문가님과 함께했던 1시간이었는데요. 꿀팁들 잘 담아가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